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30분 동안 개인정보 자율 규제 관련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 앞서서 좀 같이 좀 이슈가 되는 사항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고자 잠깐 마련했는데요. 보통 우리가 이제 개인정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담당자나 또 관리자 또 책임자이실 것 같은데요.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18조 조항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율점검 많이 하시지만 또 실무적으로 아셨으면 하는 것들이 있어서 한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자 잠깐 자율점검 관련된 설명하기 전에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18조를 보시면 개인정보 목적의 이용 및 제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전제 조건으로 18조 제2항에 보시면 그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것을 제외하고 개인정보를 목적의 이용이나 목적의 제공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18조의 경우는 처음부터 제3자 제공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생긴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개인정보를 달라 한다거나 갑자기 다른 외부 기관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개인정보 달라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거죠. 그럴 때에는 이 18조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전제 조건은 정보 주체나 제3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조소는 안 된다는 거죠. 기본적인 원칙이.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간과하고 18조에 있으니까 줄 수 있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병원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1번, 2번, 3번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의 특별한 규정이란 거는 뭐 의료법이 아닌 뭐 경찰관 같은 경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뭐 형사소송법 이거 기반해서 요청할 수는 있죠. 그리고 뭐 세 번째 경우도 있긴 한데요.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판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두 건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거냐면 이 초등학생 여아가 등교 중에 남성과 사라지는 것을 부모가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차량이 렌터카인 걸 확인하고 그 지역에 학교 근처 CCTV 많이 있잖아요. CCTV 영상 정보를 확보하고 렌터카 측에 그 차량의 위치 정보를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는 그 사건 직후에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경찰도 이제 이런 사건이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 렌터카 측에다가 위치 정보 요청을 했죠. 렌터카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18조 이슈를 기반으로 해서 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이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고 거절을 했어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좀 지나가면서 시간이 좀 지체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어린이가 이제 강간을 당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올 2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이 사건이 이제 큰 이슈가 됐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병원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개인정보 담당 입장이라면 웹에서 우리에게 개인정보 요청이 왔을 때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내부 절차가 잘 되어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 언제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개인정보가 범죄에도 악용될 수 있고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뭔가 적절한 절차를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것도 뭐 고민해 봤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의 사건은 이 청구인 A가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이제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모 공공기관에 해당 개인정보를 요청했어요. 그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이니까 18조 제2항 7호에 기반해서 수사하겠다고 요청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관은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요청하니까 다 줬어요. 요청한 대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청구인 A가 수사를 받다 보니까 경찰이 왜 이렇게 나의 많은 정보를 알고 있지? 라고 해서 그 출처를 확인해 봤더니 해당 공공기관에서 받은 걸 알게 됐고 이분이 이제 헌법 소원 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떤 판례가 났냐면 해당 공공기관이 이 개인정보를 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에게 이익에 부당한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조항에 위배됐다. 다 줘서는 안 되는 거였다. 결론은 이런 거였죠. 병원에 종사하시면서 굉장히 환자의 민감 정보나 중요 정보를 많이 다루시는데 이런 정보들이 외부 기관에 요청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정보를 다 줄 거냐 안 줄 거냐 부분은 이런 판례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립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율점검은 우리가 점검 항목 가지고 하고 계시긴 하지만 이게 실무적으로 이 상황에 접했을 때 얼만큼 우리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느냐는 그만큼 우리가 고민하고 그 내부 절차를 잘 만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율점검하기 앞서서 이 사건을 가져온 이유는 제가 이제 병원 다녀보고 컨설팅하고 또 상담도 해드리다 보면
이 18조 조항을 잘 이해를 못하시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어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을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교육은 지금 병원협회에 소속돼 있고 병원협회 회원사이신 병원들은 개인정보 자율규제 제도 안에서 아마 규약을 맺어 있을 것이고요. 규약을 맺은 자율점검 단체 회원사분들은 매년 1회 자율점검을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근거 조항은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 단체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기본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3조에 기반해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율점검을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해주신다면 그 자율점검의 성적에 따라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우수라고 인정이 되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실태점검의 면책의 어떤 어드밴티지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율점검을 보다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성실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교육은 자율점검의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자율점검 중에서 저희가 평가하는 중점 포인트가 있습니다. 중점 포인트는 점검 항목이 한 62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4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자율점검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증빙 자료까지 제출해야지만이 자율점검을 온전히 했다라고 제가 평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이제 개인정보 수집 쪽입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 정보를 많이 수집하시는데요. 진료 목적이 있고 진료 목적이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가끔 병원 가보면 맨 처음에 이제 업무팀에 가보면 뭔가 이제 동의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걸 읽어보냐면 수집 목적을 읽어봐요. 병원이 나의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수집하려고 하고 있느냐, 어떻게 처리하려고 있느냐. 이게 목적을 읽어보면 그 목적을 읽어보니까 진료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목적을 안내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 환자는 진료를 받으라고 왔는데 결국은 병원은 그 목적이 진료 목적 이외에 다른 목적도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그게 잘못됐다기보다는 그러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해서 정확하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중점정보 항목 중에 개인정보 수집 동의 안내 4가지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느냐가 이제 중점정보 항목입니다. 잠깐 보시면은 이제 이미 다 아시겠지만 수집 동의 안내 4가지는 수집하는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이용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행령 이 4가지를 제대로 안내하고 있느냐 요거를 살펴보는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또 하나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이 있습니다. 대부분 환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서면으로 받거나 또는 전자적으로 받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는 그 개인정보보호법 제 22조 2항을 준수해 주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뭐가 있냐면 우리가 4가지를 안내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유 기간을 안내할 때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10년간 보관하겠습니다. 이렇게 안내한다면 그 10년이라는 숫자는 다른 글자에 대비해서 20% 이상 잘 작성하고 있느냐, 크게 작성되어 있느냐, 그리고 진하게 강조 표시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도 이 점검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점검 포인트는 법 조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율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하는 거지만 이걸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지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다고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민감정보, 우리 수집한 항목 중에 민감정보, 이렇게 병원 같은 경우는 질병 내역을 다루다 보니까 이 질병 내역이 민감정보에 해당하거든요. 민감정보는 항목, 보유 기간이 다른 글자보다 20% 이상 크게, 그 다음에 진하게 이렇게 강조 표시돼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동의 서식 안에서 잘 우리가 지키면서 동의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점 점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검 항목, 자율점검 표에 보시면 1.1.1이라는 점검 항목이 중점 점검 항목이 되는 거고요. 진료 목적 외로 서면 가입,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가입 시 동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가지 제대로 안내가 있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에 기반해서 중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표시가 되어 있으면 동의서 서식에 그러면 양호. 그렇지 않고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선 필요. 우리는 동의를 아예 안 받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진료만 딱 해요. 다른 거 절대 안 써요. 라고 한다면 뭐 해당 없음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이제 여러분들 꼭 확인해 주실 게 진료 목적으로만 한다고 하시지만 동의 받을 때 수집 목적을 꼭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자율점검 하시는 분들이 수집 목적 안에 우리는 진료 목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우길 수도 있지만 이 내용을 가지고 또 평가위원들이 평가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목적을 읽어보니까 진료 목적이 아닌데 라고 하는 것들이 있으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동의서 서식을 좀 면밀히 좀 살펴보시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병원마다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좀 살펴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 같이 살펴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 방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홈페이지 회원가입 부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진료할 때 서식, 그 다음에 진료 이외에 또 별도의 운영하는 서식이 있으시다면 그 서식들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서식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수집 동의 4가지가 제대로 안내가 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추가적으로 보유 이용 기간, 그 다음 민감정보 항목에 대해서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을 준용하는지, 그러니까 20% 이상 크게 작성되어 있고 글자 크기가, 그 다음에 뭐 진하게 밑줄 색깔로 구분 처리가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잘 되고 있으면 이제 이행 이렇게 평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병원에 같은 경우는 진료 목적으로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가 있죠. 근데 진료 목적 외로 주민번호를 혹시 수집하는 경우가 있는지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료 목적으로 주민번호 수집하는 경우 의료법 기반에서 수집한다는 것들을 충분히 정보주체에 잘 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민감정보가 수집된다면 개인정보 수집에 대비해서 별도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15조가 아니라 민감정보는 23조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의료법에 민감정보를 채널했을 때는 구체적인 조항이 있어서 별도 동의 케이스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료인 경우는 상관없는데요. 진료 목적 외로 할 경우는 민감정보는 무조건 별도 동의를 받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별도 동의 받을 때도 4가지가 안내가 되고 있는지, 동일하게 22조 2항이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증빙자료, 이게 대한 증빙자료는 좀 화면 캡처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회원가입이면 회원가입하는 화면 이거 캡처하셔가지고, 캡처할 때는 동의받는 안내 4가지 항목에 대해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캡처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서식으로 받는 경우에는 서식들 이게 스캔해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자문서로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뭐 패드라 이런 형태로. 그 전자문서 받는 경우도 전자문서 파일이 있거나 또는 뭐 전자문서로 이렇게 뭐 사진을 찍어가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런 걸 제출하는 방법은 좀 기본적으로 동의받는 4가지 항목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는 샘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뭐 이 양호 수준은 이렇게 해야지 괜찮다라는 것들을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집 항목, 목적, 보유 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행 4가지를 안내하고 제대로 받고 있으면 양호, 그렇지 않으면 개선 필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보유 기간이 다른 글자에 대비해서 이렇게 20% 이상 크게 진하게 작성되어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는 게 이제 수집 항목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최소 수집 원칙은 개인정보법 제 16조에 기반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진료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는 정말 필요한 정보가 뭐냐, 또 진료 목적 또는 진료 목적 이외로 수집할 때 진료 목적에 따라서 수집하는 필요한 개인정보가 뭐고,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추가적으로 수집하는 개인정보가 뭐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입증의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 그 병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양식사 받을 때 무조건 수집하고 싶다 해서 다 수집하면 안 된다.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점검 항목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점검표에서는 1점, 2.1이 이제 그 해당 항목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집한 항목을 다 체크해보라는 얘기죠. 서식에 보시면 뭐 이름도 있고 연락처도 있고 주소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게 왜 필요한지, 정말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체크해보고 우리는 다 필요해 라고 입증의 책임, 다시 말해서 이거 다 입증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양호, 그렇지 않고 뭔가 우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데 더 추가 수집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필수 항목으로 잘못 동의를 받고 있다, 그러면 개선 필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 항목 점검 요령 잠깐 말씀을 드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고객의 개인정보가 무엇인지 먼저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서비스라는 건 의료행위죠. 의료행위 때 필요한 개인정보는 뭐냐, 진료행위가 아닌 곳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뭐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 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말 필요한 항목은 필수 항목, 그렇지 않은 항목은 선택 항목,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양식사에는 필수 항목은 필수적 항목이기 때문에 이거 동의 안 하면 서비스가 안 됩니다라는 거고요. 선택 항목은 여기 동의 안 하더라도 서비스는 되는데 일부 부가 서비스가 안 됩니다, 이런 개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도록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동의받을 때는 필수 항목 동의, 선택 항목 동의, 이렇게 구분해 받아야 됩니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안내는 다 하셨어요. 항목에서 필수 가려놓고 무슨 항목,
선택, 가로열고 항목 이렇게 항목은 구분해서 안내가 되는데 동의는 한 번 받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잘못된 동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선택 항목에 대해서도 명확한 구분 동의를 받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검 방법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홈페이지 회원 가입할 때 필수 항목이 뭐냐라는 것들은 보통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연락처, 필요하다면 이메일까지 이 정도까지가 거의 필수 항목의 어떤 표준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반드시는 아닙니다. 어떤 표준 개념이고 그 외에 우리가 더 수집하는 항목이 있다. 회원 가입하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더 수집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이 증빙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아마 평가하신 분들이 평가할 때 타당하다 그러면 인정해 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 항목을 결정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밑에 좀 설명해 놨습니다. 이건 좀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 목적 외로 수집한 항목들은 대부분 필수가 아닌 선택 항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료 목적 외로 수집한 항목이 혹시 있으시다면 이거는 기본적인 진료 목적 외이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필요해서 수집한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어떤 수집 동의를 받을 때 선택 항목을 구분해서 동의를 잘 받으셔야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거는 항목이 잘 보이도록 이게 캡처해서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집한 항목이 명확히 보이도록. 그래서 보통 보시면은 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동의서 서식만 캡처를 하시면 안 되고요. 동의서를 작성할 때 그 양식 있죠. 개인정보 입력하는 양식과 동의 안내 양식 이거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홈페이지 회원가입도 그 회원가입 동의서 안내 문구와 실제 회원가입을 받는 화면 이것도 같이 제출해 주셔야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지도 검토되기 때문에 증빙자료는 이렇게 반드시 잘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제가 계속 시간을 오버하면 안 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시간 열심히 보면서 오버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보 마케팅에 대한 별도 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요건데요. 잠깐 보면 개인정보보호법 22조에 해당하는 거고요. 병원이 우리 내방한 환자에 대해서 뭐 병원의 어떤 알림이라든지 그러니까 진료의 목적이 아닌 알림 이미 진료는 서비스가 끝났는데 우리 환자니까 뭐 병원에 와서 뭔가 이런 서비스 있으니까 한번 와서 받아보세요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책자료 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홍보 마케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구분해서 별도 동의를 잘 받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이번 점검 항목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작성하시는 동의서 서식 안에 홍보 마케팅이라 그래서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분해서 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으면 네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보면 점검 항목으로는 1.1.2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항목에 해당하는 거고 보통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의를 받을 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이외에 홍보 마케팅에 대한 동의 해놓고 안내하고 동의를 받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용 동의에 대한 수집 목적에다가 홍보 마케팅이라는 목적으로 써놓고 그 수집 동의에서 같이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경우는 잘못된 케이스다. 이런 경우는 양호가 아니다. 이런 경우는 개선 필요로 평가해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서식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이제 점검 항목 3개를 말씀드렸는데 서식서 안에 그 점검 항목 3개에 대한 평가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식서들을 잘 꼼꼼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이제 별도 동의의 경우도 회원 가입할 때 홍보 마케팅을 안내하고 별도 동의 받고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진료받거나 또는 진료 목적으로 만드신 서식이 있으시다면 그 서식 안에서 별도 동의를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별도 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다면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동의를 받을 때는 이제 4가지 안내를 하고 동의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유념해 주실 거는 동의 거부 시 그 불이익에 대해서 작성하실 때에는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는 동의 거부 시 불이익은 거의 없는 거죠.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그런데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에 뭐 서비스가 제한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써놓으면 여러분들이 뭔가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시키려는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기 때문에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좀 꼼꼼히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출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의서 화면 캡처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볼 수 있도록 캡처해 주시면 그 부분 가지고 이제 평가하시는 분들이 평가가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요거 좀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특별히 홍보 마케팅 목적으로는 그 목적도 좀 강조 표시가 돼야 됩니다. 그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강조 표시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예시들은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자율 점검을 해서 점검을 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법 기반으로 우리가 문제점이 있으면 잘 빨리 분석을 해서 빨리 고칩시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시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라는 거고, 자율적으로 파악해서 우리 스스로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간 내에 개선 조치를 하는 게 이 자율 규제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단순하게 수동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능동성을 좀 발휘해서 우리 병원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기반한 여러 가지 위반 요소가 있다면 빨리 찾아내서 자율점검의 점검표를 기반으로 찾아내서 빨리 개선 조치합시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중점점검 항목도 이렇게 증빙자로 제출한 이유는 과거에는 없었지만 점점 이제 이 자율규제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또 여러분들의 어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증빙자료를 보면서 병원이 얼만큼 이해하고 있느냐, 그리고 병원의 수준이 얼만큼 점점 좋아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제도가 이제 계속 운영되면서 이런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요구사항들이 좀 더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고요. 개인정보보호법이 이제 곧 개정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자율규제 제도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제3자 제공 동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잠깐 보면요. 여기서 말하는 제3자 제공 동의 부분은 개인정보법 17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제 사전에 들어가면서 18조 말씀을 드리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18조는 알지 못하는 거죠. 언제 발생할지. 갑자기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객이 올 때부터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17조는 수집할 때부터 이미 우리가 어디 줄 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으란 얘기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하셔서 여러분들이 4대 보험 가입하게 되면 인사팀에서 여러분들 정보를 받고, 인사팀에서 여러분들 4대 보험 가입하기 전에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그 근로복지공단 등 각각 4대 보험 관련 기관들에게 여러분들 정보가 제공되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정보법 17조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17조도 물론 동의 없이 제3자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4대 보험 가입하는 것처럼 법률에 규정하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를 불가피한 경우는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으나, 병원의 특성상 그렇게 이제 감염병 예방을 해서 질병관리본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법률에 정한 거, 의료법 및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에 정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거는 17조 제 1항 2호 법률의 규정, 법령상 의무 준수 불가피한 경우로 제공할 수 있어요. 이건 동의 없이 가능하죠. 이런 케이스를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라 그 외에 협력 병원이라든지 또는 어떤 부가 서비스를 위해서 병원이 뭔가 서비스를 했는데 그 관련된 서비스 업체에다 제공한다든지 이런 행위가 있었을 때에 대한 제3자 제공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그럴 때 제3자 제공 동의를 제대로 받고 있느냐,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공받는 자 이용 목적, 항목, 보유기간, 동의 거부 시 불이행 5가지를 이제 안내하고 동의를 받으라 하고 있고요. 특별히 하나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제 다양한 기업이나 공공기관 다니면서 컨설팅하면서 이 제3자 제공 동의 서식을 봤더니 이 보유 이용 기간이 우리 관점에서 써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니까 너 얼만큼 보관해, 이런 케이스로 해놨더라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약 관계를 맺고 그 제2업체한테 우리가 요구할 수 있죠. 야, 우리 개인정보는 너 5년만 보관해, 이렇게 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어떤 공공기관에 줘요. 그러면 공공기관에 줄 때는 관련 법률에 따라서 주는 경우도 많고, 물론 법이 없으면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주겠죠. 근데 보유기간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죠. 그 보유기간이 그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관련 법률에 정한 기간이라든지, 또는 그쪽에서 정한 어떤 기간이 있겠죠. 업무를 끝내려면.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정해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간혹 양식서를 보면 우리가 정해놓고 이렇게 한다고 질문을 해보면 파기도 안 돼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정한 기간에 그 제공받는 자가 5년 지나서 파기한 거 확인하셨습니까? 물어보면 파기도 안 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된 인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5가지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간 문구도 잘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자율점검은 그런 맥락에서도 같이 접근할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것도 개인정보보호법 22조 2항을 적용받습니다. 특별히 제3자 제공은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보유기간
이 세 곳이 다른 글자보다 20% 이상 크게 진하게 작성돼야 된다. 이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각 항목으로는 1.3.1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에 이용 시 환자에게 별도 동의를 받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가지 안내를 잘 안내하고, 그 다음에 그 개인정보법 22조 2항을 잘 지켰으면 양호, 그렇지 않으면 개선 필요, 이렇게 평가하시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평가원들이 평가하시는 분들이 5가지 안내했다 하더라도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목적과 그 다음에 항목과 이런 것들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양호가 아니라 개선 필요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제공한 항목은 이름, 연락처, 생년월, 월일인데 동의 안내는 더 안내가 돼 있다면 우리가 안 맞잖아요. 제공하는 부분과 안내하는 부분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검 방법으로는 홈페이지 그 화면에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는 화면이 있거나, 또는 진료 목적으로 받는 서식이나 그 진료 목적 외로 받는 서식에 제3자 동의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동의 안내 5가지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22조 2항도 잘 지키는지 이 3가지 포인트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계약서 작성 혹시 있으시다면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제3자 제공 동의 안에서 잘 받고 있는지 꼭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빙 자료는 이제 제3자 제공 동의를 받는 화면 캡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제3자 제공 동의를 받고 있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캡처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작년도 해보셨기 때문에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참고로 요거만 좀 설명해 드리고 이제 종료할게요. 제3자 제공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한 곳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이제 표준 샘플인데요. 보통 보면은 한 곳 제공하는 경우는 동의를 안내하고 밑에 동의하시겠으면 받으면 되지만, 여러 곳 제공하는 경우라면, 예를 들어서 여행사, 호텔, 카드사가 있다면 이 모든 곳이 다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면 하나로 묶어서 작성하셔도 되지만, 여행사는 필수고 호텔이나 카드는 필수가 아니야, 제공 안 해도 돼 라는 경우라면 명확하게 정보 주체가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동의서 서식을 보시는 화면처럼 좀 구분해서 작성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냥 여러 곳 제공하는데 그냥 다 이게 뭉쳐가지고 다 똑같이 안내하고 동의 한 번만 체크하게 되면 고객 입장에서는 나 여기 제공하기 싫은데 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 이슈제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곳 제공하는 동의서 제3자 제공을 형태를 띠고 있으시다면 지금 보시는 샘플처럼 각각에 대해서 분명히 또 제공하는 곳의 목적이 다르겠죠. 여행사는 여행 목적일 거고, 호텔이면 예약 숙박 목적일 거고, 카드는 결제 목적이겠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목적도 정확히 구분해서 안내하고, 거기에 따라서 동의 부분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의서를 잘 수정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잘 점검하실 때 잘 아시고 점검을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제가 아까 5분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5분 먼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잘 들으시고 남은 기간 동안 자율점검 진행 잘 해주셔서 좀 병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저희 바깥에 부스에서 그 상담 컨설팅 해드립니다. 그래서 잠깐 뭐 교육 끝나시고 쉬는 시간대 와서 상담해 주시면 제가 또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